네, 반갑습니다. 7월 9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막 쏟아지던 그런 주가 흐름들이 마지막에 꼬리를 달면서 쭉 하고 올라갔죠. 긴 꼬리의 캔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 조금 더 올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왜냐면 지지선 때 위쪽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날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래쪽 지지가 버텨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낙폭이 작을 테고요. 가급적이면 오늘 꼬리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때는 양봉으로 붙여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상승해서 저 위쪽까지 바로 튀고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만 무려 오늘 1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5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무려 1조 8천억, 2조 원가량 팔아먹은 건데요. 이 부분을 지금 아무도 받아준 게 없어요. 다 개인들이 매수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코스피 쪽 매도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집중됐을 것이다 라는 의도가 깔려 있겠습니다만, 자, 외국인들의 매도 이건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종목들이 오늘 반등한 모양새들이 나온 거 보면 지지선에 달아있는 종목들이 먼저 반등을 시작합니다. 추세가 좋거나 지지선까지 밀려 내려온 종목들이 먼저 반등을 시작했고요. 이 반등은 만약에 월요일날 주가가 상승이 된다면 다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차트상에서 보게 되시면은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도 꼬리를 달고서 61선 지지선에 걸렸죠. 지금 3220포인트 정도 수준이 지지선 양상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 하더라도 3200포인트 정도에선 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 지지선대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살짝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유지가 된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코스피 지수가 조금 그래도 뭐 막 치고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요. 지금 외국인들 매도, 즉 대형주 쪽의 움직임이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 마지막에 조금 받아주는 모습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흘러내리는 모습이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도 아주 개판이거든요. 오늘 올라온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게 된다라면 당연히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괜찮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시장의 압박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가벼워졌어요. 왜냐하면 대형주 쪽에 압박이 생긴다라면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도 순매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아래쪽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갔는데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21선, 즉 1020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지지선에 또 한 번 부딪히면 낙폭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는 상태고 올라가게 되면 더 좋고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얘기죠.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매수 국면도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RSI 지표가 4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내일 바로 월요일날 바로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걱정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나서 대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강보합 정도 아니면 소폭이라도 좀 올라갔다라면 시장에 대한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 볼게요. 자,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1조 3천억 순매도입니다. 금융투자가 4천억. 둘이 합쳐가지고 기관과 외국인 합치니까 1조 8천억이죠. 1조 8천억 순매도가 나와서 개인들이 그것을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갔고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700억 들어가게 되면서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 팔고 코스닥 쪽을 샀다라는 부분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오전 동안에 수급 동향 계속 안 좋았습니다. 쭉쭉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수급이 오늘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걸 오늘 예감을 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고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 줬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국인들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시켜줬고요. 아침에 있었던 매수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수 물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도 매도 물량을 다 줄이게 되면서 코스닥이 긴 꼬리를 달 수 있었던 포인트로 만들어진 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아래쪽에서 반발 매수 또는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권 종목 보시면은 아우 그냥 뭐 삼성 SDI가 0.5% 올라온 거 말고는 없어요. 네, 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 보더라도요. SK텔레콤 조금 올라간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NC소프트라든지 지금 신저가 나왔어요. NC소프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겠고요. 네, 그 다음에 LG화학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자, 추세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대형주 쪽에서는 여러분들 진입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월급 종목으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저도 이제 18만 1,500원에 네. 18만 1,000원인가요? 18만 1,500원인가요? 하여튼 그 가격대에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수익이 좀 된 모습인데 제가 어제 분명 말씀드렸어요. 매수를 하시려면 10시가 넘어가서 진입을 해라. 왜냐면 아침이기 때문에 쏟아지는 부분 그 다음에 저점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게 10시가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분봉 보시면은요. 10시에 변곡점 나타나죠. 그 다음에 바닥 잡아가는 모습들 10시 이후에 매수하시면 최저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오늘 10시 정도가 최저점. 그럼 10시 넘어가 시점에서 매수하게 되시면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KTIS는 어땠을까요? 네, 10시 넘어가 시점이 바닥이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매수하시면은 뭐 특별하게 문제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해서 공략하시면 되죠. 이게 장중에 변화하는 또는 시장이 변화에 따른 그런 매매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접근하셨다라면 오늘 또 기분 좋은 매매가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종목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뭐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진 종목이 올라가요. 일단 주가 반등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과 가까이 붙어있는 종목들이 일단 반등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보시면 되겠고요. 대주산업도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지지선까지 다 들어오니까 반등 나가는 모습들 이렇게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것들은 추세선, 지지선 이런 것들과 가까이 있을수록 괜찮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볼까요? 뭐 안 봐도 아시겠지만은 인버스 쪽 당연히 매수했을 걸 생각했죠. 오늘 매수 많이 했어요. 시장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 매수가 좀 들어갔네요. 하이브 물량 어쩌려고 그러지? 하이브 물량이 위쪽에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가서 주가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냥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올라가서 기관 매수가 오늘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팔았고요. 레버리지 팔았고요. 하이닉스 팔았고요. NC소프트, 현대차 뭐 팔아야 될 건 다 팔았네요. 현대차도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에도 붕괴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HMN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움직임만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형주 쪽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보시면 되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것과 반대로 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마세요, 제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안 사셨으면 좋겠 NC소프트 안 사셨으면 좋겠 현대차 조금 LG화학 좀 안 사셨으면 좋겠는데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매수를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은 왜 사셨을까요? 이건 팔았군요. 이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팔았고요. 인버스는 또 이럴 때 파네요. 효성첨단소재 팔았고요. 근데 잘 올라가네요. 이것도 신고가 나온 모습이고요. 자, 외국인들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NC소프트, 포스코, 현대차, LG와 팔아야 될 건 다 팔았네요. SK텔레콤, 두산중공업 매수했네요. 삼성 SDI. 배터리 중에서는
삼성 SDI가 제일 낫고요. SK이노베이션도 지금은 매수가 들어와 있지만 이거 좋지 않아요. 그냥 움직임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모형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매매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은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즉 대형주에만 집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도 물량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에 엄청나게 갖다 팔아먹었는데 이 부분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수익낸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걔네들만 피하면 또 괜찮겠네? 라는 생각 들 수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걔네들이 빠지면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거나 중소형주들이 반짝반짝 움직일 수 있는 약간 억울하잖아요. 밀릴 필요가 없는데 밀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효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 올라가는 종목이나 유지가 잘 된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잘 홀딩하시고요. 조금 억울하다. 이거 빠질 종목이 아닌데 빠졌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그냥 매도하지 마세요. 오늘 같은 날은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기본적인 반등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은 일단 주말장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 동안에 푹 쉬시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월요일부터 다시 고민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아침부터 무료 라이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셔가지고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식 다 잊으시고 푹 쉬시다가 내일 아침과 일요일 아침에 나오는 종목 진단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네. 오늘 편안하고 불끈불끈 힘이 넘치는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시황 마치고요. 네,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